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화를 주제로 토론 수업을 했다가 희생된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집회가 프랑스 전역에서 수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프랑스는 학교 주변의 치안과 테러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테러 위험이 있는 200여 명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암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어난다. 취수 희생으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어 주로 정치적, 사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많이 자행된다. 암살을 뜻하는 어세시네이션. 그 기원은 중동 최초 암살단 아사신에서 비롯된다. 11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이란, 시리아,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활동했던 아사신은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오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암살단의 시초가 된 아사신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사라졌는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공부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주입니다. 21세기에도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암살, 테러 이런 게 아닌가라는 그림자 전쟁이라고도 하죠. 네, 영화나 게임 속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암살인데요. 이 단어만 들어도 오싹합니다. 네. 오늘은 이 오싹한 암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용환 소장님, 태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저희가 암살에 대한 얘기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이 실제로 암살 시도가 얼마나 되나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등 제가 가본 분쟁 지역에서 암살은 거의 일상생활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군 수뇌부들조차 이 암살 대상이 되고 심심치 않게 피해를 정말로 암살을 당해서 이제 죽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이 암살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냥 살인이나 이런 것과는 약간 틀리게 특정인을 지정해서 특별 목표로 죽이기 때문에 공포를 증폭시키는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역시 권력이나 정치의 역사 속에서는 나라를 불문하고 암살 사건이 빠질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암살 시도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은 역사를 바꾸기도 했는데요. 어세신.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영화나 게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어세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암살단에서 유래가 된 거죠. 그렇죠. 지속적인 암살 단체의 근원이 바로 11세기경에 등장했던 아사신인데 이 말이 사실은 어세신, 암살이란 말의 기원이 됐습니다. 어세신, 이게 아사신에서 나온 단어군요. 아사신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언제예요? 많은 설이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하사신이라는 페르시아어에서 이 기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하사신은 페르시아어에서 대마를 피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설을 믿는 사람들은 아사신들이 암살을 하기 전에 대마를 피워서 이렇게 이름이 유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대마는 중동 쪽에서 어떻게 보면 기호 이렇게 약물 같은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사신이 아사신이 됐다 이거는 조금 개연성이 좀 부족하다. 역사 속에서 그러면 이 기원을 찾아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역사적인 기록이 있죠. 또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가지고 조사도 많이 했어요. 근데 다만 좀 후기 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전설하고 사실이 좀 얽혀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사실 이슬람의 창설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632년에 이슬람교를 창설했던 모하메드가 이제 사망을 하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 이제 소위 칼리프라는 게 체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칼리프는 그냥 정치와 종교의 황제인데 종교도 교주도 같이 하는 이런 체제인데 4대 칼리프가 알리가 모하메드의 사위였는데 이 사람이 661년에 암살이 돼요. 그리고 680년에 그 사람 아들도 시리아에 기거했던 우마이야드 왕조에서 암살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때 이미 정치적 내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세력들이 떨어져 나오게 돼요. 알리를 추종하면서 이쪽을 지금 시아파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죠. 수니파와 수니파, 시아파. 시아파. 시아파가 원래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순니파가 주류가 되고 시아파가 비주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시아파에서 좀 센 사람들이, 왜냐하면 시아파 내에도 다양한 집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아서 좀 소수고 소외된 지역 사람들은 자꾸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또 극렬하게 나온 게 이스마일파라는 파가 나옵니다. 거기서 또 나왔어요. 네. 이스마일파다 그러면 저놈 저거 무서운 놈이냐고. 이슬람 세계에서도 탄압을 극렬 많이, 문자 뭐 이런. 네, 좀 단순 극렬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일파가 다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집단이 나온 게 아사신파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무서운 거네 그럼. 이스마일파를 추종하던 하산 이 사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창설한 게 아사신파입니다. 하산 이사바가 창시를 했는데 이 하산 이사바가 그러니까 종교적인 정신적인 지주, 뭐 지도자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교주 같은 느낌. 네. 근데 하산이라는 사람이 아사신은 왜 근데 만든 거예요? 맞아요. 원래 이란의 쿰이라는 지역에 출생했는데 네. 네. 여기가 이란에서도 시아파가 굉장히 센데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극렬하고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 스승님이 이렇게 가르치다가 야, 너 아무래도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쫓아요. 예, 그래서 또 이슬람이 어쨌든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이집트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 활동도 하는데 처음에 항상 보면 좀 쓰다가 쫓아내요. 그 지켜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돌격대장이 처음엔 필요한데 네. 쓰다 보니까 나도 다칠 것 같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점점 소외가 돼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카스피해 지역에 있는 어느 산악 부족한테 가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전통 이슬람도 아니었고 주변이 이미 이슬람 국가들이니까 피해받는 산악 소수 부족이었죠. 네. 여기에 가서 이제 선교를 했더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뭔가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극렬한 사상은 사람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치 그치. 네, 근데 하산 이사바가 그러면 자신의 교리, 생각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집단을 만났고 그 집단은 또 마음속에 응어리도 있고 이제 강력한 집단을 만들어서 세력을 넓혀 나가는데 보통 이러면 어디 근거지가 되는 근본이 되는 곳을 다 지정하고 시작하거든요. 맞습니다. 하산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세를 늘리고 있었지만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근거지가 없다면 네. 언제까지나 떠돌아다니면서 세를 규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어디 구심점이 있어야 네. 세를 규합을 해도 규합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군데를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이 하산은 그냥 근거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기존의 수니 정통파가 너무도 싫어하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지역이 안전성과 보안성이 확보된 곳이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요새 같은 곳이어야 됐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하산이 찾은 곳이 엘브루츠 산맥에 위치한 알라무트 성입니다. 알라무트 성은 그 독수리가 바위 위에 앉아 있어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거칠고 험악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거의 한 곳뿐이 없대요. 그래서 공격자를 막는데 정말 천혜의 요새 같은 곳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산중 노인이라는 단어는 이 아사신파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두목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죠. 네, 그 하산이 안전을 확보한 그런 근거지도 만들었는데 왜 암살단을 만드는 거예요? 아사신파의 최고의 무기는 종교와 이 힘을 이용한 암살입니다. 재래식 군대를 이용한 이 전쟁이 아니라 비대칭 전략인 암살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큰 그들의 힘이었죠. 그래서 아사신이라는 단어가 현대에 와서는 암살자를 뜻하는 단어가 됐는데요. 당시 아사신파에서 암살을 진행했던 사람들은 다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다른 명칭이 있었던 완전 거죠. 다르네. 다이는 믿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아사신파에서 암살을 다이한테 명령을 하면 다이가 가서 그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암살을 당한 입장에서 보면 믿는 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사신이 보냈어. 그렇게 돼서 결국은 암살은 아사신이 된 거죠. 영화에서 보면 이 암살자들은 이렇게 뭐 커가지고 직업으로 갖는 게 아니라 그렇게 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아사신이라고 하는 암살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꼭 정확한 기록은 아닌데 네. 근데 굉장히 이게 상징성, 의미는 있는 네.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작농의 아이를 데려다가 궁중에서 키운다.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 말을 가르친다. 그리고 항상 절대 복종. 그리고 이게 종교니까 수장의 말을 거역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그렇게 아이가 재능이 있고 할만하면은 수장이 뭐 황금 단도를 주면서 내가 죽이라는 사람을 죽여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기록이 맞다가 아니라 이 기록 배후에 있는 어떤 심리적 방법은 다 맞아요. 예를 들면 이 사실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왜 이게 종교가 개입을 하냐면 세상을 어떻게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근데 종교를 믿으면 세상을 훨씬 다원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극단적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보통 극렬한 종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고 단순하게 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런 애들을 찾아내는 과정인데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은 왜냐면 어릴 때부터 키워야 세상을 단순하게 보거든. 저건 악마야. 쟤만 없어지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져.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는 악마를 해치울 사람. 이런 걸 부어줘요. 당위성을. 그게 이제 황금 단도라는 말 속에 숨어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황금 단도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확실한 사명감을 줘야 돼요. 그 요즘에는 요게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한데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 아사신이 등장해요? 마르코 폴로가 다니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재미난 얘기예요. 네. 그래도 기록을 했는데 요거는 다른 쪽에도 기록이 있으니까 마르코 폴로가 창작한 게 아니고 아하. 거기서 돌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일단 거기에 가면 엄청나게 훌륭한 곳이다. 그래서 뭐 세상의 모든 과일은 다 있고 뭐 아름다운 집과 뭐는 다 있고 막 이러는 건데 그곳을 천국이라고 불렀대요. 네.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또 그냥 한 번에 쓱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되게 드라마틱하게 네. 들어갔다고 합니다. 보통은 그냥 궁궐이나 아니면 훈련소에 있다가 이제 한 4명이나 6명 혹은 12명씩 찍어서 산중노인이 찍어서 이들을 천국으로 불러들인 거죠. 네. 근데 한참 놀다가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우유가 흐르고 젖이 흐르고 포도주가 흐르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막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고 그런데 한동안 막 그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나면 다시 궁궐 아니면 훈련소로 들어와 있는 거죠. 우와. 그러면 그 전에도 벌써 종교적으로 세뇌된 이들이 이 산중노인이 너는 천국을 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런가 보다 아니면 혹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았을 거예요. 아 천국은 뭐 하지만 너무 좋은 곳인 거죠. 그러면 이제 산중노인이 이 세뇌된 믿는 자들 그러니까 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을 암살자로 사용을 할 때 이런 방식을 썼다고 합니다. 암살자로 이제 가서 임무를 해야 되는 친구를 데려다가 너는 이러이러한 자를 이리이리하게 죽여라. 그리고 만약에 네가 죽이면 너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은 대상이 된 사람이 아무리 믿는 자라도 조금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앞에 있는 산중노인은 벌써 그 천국으로 자기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능력자라고 믿고 있으니까 산중노인이 네가 죽어도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맙소사. 네, 이러면 아 그래 이분은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황금 단도가 나옵니다. 황금 단도를 주고 자 그러면 이걸로 가서 이 암살을 하거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암살을 하는데 황금 단도를 준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지어내고 상징성을 준 거지 암살하는 무기는 제가 그 암살 현장에도 가봤지만 암살하는 무기는 특별한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단도라는 의미가 이 성인이 됐다 혹은 너는 이제 책임질 나이가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11세기 산중 노인이라 불리는 하산의 사바흐는 이란 북부 알라무트에 요새를 마련하고 비밀 암살 조직인 아사신을 만든다. 아사신은 엄격한 규율과 훈련을 통해 암살자를 양성한다. 하산의 사바흐는 조직원에게 암살 임무에 성공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모든 준비가 끝난 조직원에게 암살용 황금 단도를 주고 세상 밖으로 내보낸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산중노인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야, 너 이거 사상에 문제가 있어 쫓겨나고 여기저기 갔다가 야, 너는 진짜 문제 있는 아이구나. 문제 있는 사람이네. 극렬분자야. 라고 해서 쫓겨났던 이 핫산이에요. 이 핫산이 이제 산중노인이라고 본인이 이제 지정을 해서 맞아. 이 아이들을 꼬셔가지고 아주 못되게 교육을 한 내용이에요. 되게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우화 이렇게 느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아사신이 탄생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지도자들 이 위협을 겪게 되었죠. 예, 최초로 암살당한 사람이 생깁니다. 네. 셀주크의 재상 니잠 알무크라는 사람이에요. 예, 1092년 10월 16일 날 라마단 금요일 날 이 니잠 알무크는 그때는 이 라마단이 거의 끝나는 금요일이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몰려 있고 막 이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군중들하고 있다가 자기 여성들이 있는 쪽으로 이동하다가 이 암살자에게 공격을 당해서 이 일격에 그냥 피살이 됩니다. 이 공격으로 셀주크 제국은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제국의 재상을 암살해? 이게 뭐야? 그러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아사신파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암살이 무서워. 뭐 자기도 같이 죽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뭐 폭탄 쫓기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암살은 정말 막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프로보다도 아마추어가 더 막기 힘든 거예요. 이게. 그 내가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천국이야 바랄라 이렇게 되니까 그죠? 이 이후에도 많이들 그럼요. 암살당했죠. 암살이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첫 번째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1107년에 이 알무크의 아들 이 파크르 알무크 역시 이 암살을 당하고요. 그리고 1109년에 이스마일파의 숙적 우바이드 알라 알 카딥 역시 암살을 당합니다. 근데 권력자들은 보면 주위에 경호원도 항상 많고 잘 때도 지켜주잖아요. 또 어떻게 암살이 이렇게 성공적인 거예요? 정치적 암살은 이런 무슨 영화에서 보듯이 킬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주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사신이 무서운 게 바로 그 주변 사람을 잠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충성스럽게 뭐 주방장, 시종, 경호원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아사신이 일부러 잠복시킨 애들이 몇 년이고 그런 데 가서 위장을 한다는 건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다 보면 정도 들거나 맞아. 아니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 이 사람 나쁜 사람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 보고서 왜 악마 같으니라고 그러냐면 얘들은 여기 살아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길러내기 어려운 아사신과 그 뭐 다이들을 길러내고 그리고 많은 암살을 저지르면 모든 이들의 타겟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몰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몰락은 어떻게 되나요?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1255년 아사신 본거지에서 벌어집니다. 뭐요? 당시에는 5대 산중 노인인 알라 알딘이 이 산중 노인으로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자신의 처소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산중노인이? 그래서 알딘이 이 사망을 하고요. 그 뒤를 6대 이 루크 알딘이 받게 되죠. 근데 루크 알딘은 처음부터 병약했대요. 지도자의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죠. 1258년 이란을 괴멸시킨 몽골 제국 군대는 바그다드까지 진격을 합니다. 바그다드의 칼리프가 좀 저항을 해보려고 하나 이 몽골군에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아사신 파에는 이제 선택권은 딱 두 가지뿐이 없었어요. 끝까지 싸우다가 저는 다 죽어버리느냐 아니면 항복을 하고 좀 좋은 조건으로 좀 협상을 하느냐. 결국 그들이 정한 거는 자 그냥 투항을 하고 그리고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하자. 루크 알딘이 그러면 항복을 하는 걸로 했으니 성을 버리고 투항하라고 아사신파에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서 성은 철저히 파괴가 돼요. 이때 남아있던 아사신파의 기록도 같이 다 파괴가 됩니다. 몽골 제국 군대한테 이 루크 알딘과 그의 시중들은 사막에서 흔적도 없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사신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프랑스 니스의 노트르담 성당을 비롯해 최근 곳곳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들의 테러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2달간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주의자들이 각국에서 벌인 테러는 5건입니다.
흉기 살해와 난동, 흉기 소지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유럽 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IS나 알카에다 등 특정 단체와 관계없이 SNS를 통해 행동과 성향을 모방하며 이슬람 극단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사신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어쌔신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뭘 좀 배워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폭력의 역사에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사신 같은 사람을 만약에 만나서 당신은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러면 너희들도 폭력을 행하지 않느냐 늘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는 폭력에 대항할 수단이 이거밖에 없다. 근데 사실 폭력은 정당한 폭력이란 있질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걔들이 맞다고도 할 수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의 분노가 완전히 잘못된 데서 나왔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폭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자든 약자든 간에 행사하지 않는 세상이 와야 되기는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그 대단해 보였던 아사신 역시 그들은 폭력으로 흥했죠. 암살과 협박으로 흥했는데 결국 자신들도 암살로 그리고 협박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는 정의니까 이만큼 폭력을 행사해도 돼. 남한테 이 정도로 해도 돼. 라고 정한다면 그거는 선을 넘은 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전 사실 두 분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그날에 머릿속에 꼭 심어놔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하곤 합니다. 근데 오늘만큼 어려웠던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정의를 위한 폭력, 그리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폭력. 그 어떤 폭력이 정당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저희에게 좀 댓글을 통해서나 반응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뉴스 배터리 전쟁과 사람은 다음번에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